미국과 베네수엘라 사이의 긴장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해상 봉쇄 선언 이후 새로운 단계로 급격히 격화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번 조치는 베네수엘라를 출입하며 제재를 위반하는 모든 유조선을 대상으로 강력한 해상 차단 작전을 수행하는 것을 골자로 합니다. 워싱턴 당국은 이번 움직임이 미국의 국익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라고 주장하는 반면 카라카스는 주권에 대한 심각한 침해라고 비난합니다. 카리브해 지역에서 군사적 충돌의 위험이 고조되면서 공급 과잉 상태인 글로벌 석유 시장에도 실질적인 파장을 일으킬지 질문이 제기됩니다. 러시아 매체 RT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12월 17일 기자들과 만나 베네수엘라에 대한 해상 봉쇄 결정을 직접 상세히 설명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베네수엘라가 미국 기업들의 석유 시추권을 부당하게 강탈했으며 그곳에 매장된 막대한 양의 석유는 본래 우리의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과거 미국 행정부들의 나약한 태도가 베네수엘라에게 미국 자산을 마음대로 통제할 수 있는 빌미를 제공했다며 전임자들을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이전의 대통령들은 주의를 기울이지 않았을지 모르지만 이제는 그런 일이 결코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며 트럼프는 자산 회수 의지를 천명했습니다. 역사적으로 베네수엘라는 1976년에 석유 산업의 전면적인 국유화를 단행하며 국영 기업인 PDVSA를 설립하고 외국 자본의 소유권을 종료시켰습니다. 당시 정부는 국제 석유 기업들이 직접적인 광구 소유 대신 오직 서비스 계약 형태로만 운영에 참여할 수 있도록 법적인 틀을 바꿨습니다. 이후 2007년 우고 차베스 대통령 시절 베네수엘라 정부는 주요 석유 프로젝트에 대한 과반수의 통제권을 확보하며 국유화를 더욱 강화했습니다. 이러한 급진적인 정책 변화에 반발한 엑손모빌과 코노코필립스 같은 대형 에너지사들은 결국 베네수엘라 사업을 철수하고 법적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번 강경책은 지난 9월부터 카리브해 지역에서 지속적으로 증강되어 온 미국의 군사적 현시 전략의 연장선에 있습니다. 실제로 미군은 마약 밀매 혐의가 있는 선박들에 대해 수차례 공격을 감행해왔으며 이 과정에서 90명 이상의 사망자가 발생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마약 카르텔 소탕 작전의 범위를 베네수엘라 영토 내부까지 확대할 수 있다고 경고하며 군사적 압박의 수위를 높였습니다. 니콜라스 마두로 대통령과 베네수엘라 행정부는 미국의 이러한 군사적 움직임을 제국주의적 침략 행위로 규정하고 강력하게 반대하고 있습니다. 베네수엘라 정부는 마약 범죄와 관련된 미국의 모든 의혹 제기를 전면 부인하며 미국이 자국의 엄청난 석유 자원을 노린다고 비난했습니다. 마두로 대통령은 미국이 위험천만한 도박과 같은 정책을 통해 베네수엘라의 막대한 원유 매장량을 강탈하려 한다는 입장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베네수엘라를 출입하는 모든 제재 대상 선박에 대해 전면적이고 철저한 봉쇄를 발표하자 긴장감은 더욱 고조되었습니다. 베네수엘라는 이번 봉쇄를 국제법과 자유무역, 그리고 항해의 자유를 명백히 위반하는 불법적인 행위라고 규탄하며 맞서고 있는 상황입니다. 베네수엘라의 니콜라스 마두로 대통령과 정부는 미국의 이러한 행동에 대해 강력히 반대하며 마약 범죄와 관련된 모든 혐의를 전면 부인했습니다. 그들은 미국이 베네수엘라의 거대한 석유 매장량을 장악하기 위해 위험한 모험주의 정책을 추구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제재 대상 유조선에 대한 완전하고 철저한 해상 봉쇄를 발표한 직후 베네수엘라는 이를 국제법과 자유무역에 반하는 불법 행위로 규정했습니다. 베네수엘라 정부는 자국의 석유와 광물 자원이 침해할 수 없는 국가의 주권적 자산임을 다시 한번 명확히 확인했습니다. 델시 로드리게스 부통령은 베네수엘라가 결코 제국이나 외세의 식민지로 돌아가지 않을 것이라며 강력한 항전 의지를 표명했습니다. 한편 러시아 언론은 미국 저널리스트의 말을 인용해 트럼프 대통령이 베네수엘라 영토 내에서의 군사 행동을 준비 중일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도했습니다. 긴장이 고조됨에 따라 독일, 쿠바, 러시아, 멕시코 등 여러 국가들이 미국의 봉쇄 조치가 지역의 평화와 안보를 위협할 수 있다고 경고하고 나섰습니다. 독일 외무부는 지역 상황이 더 악화되는 것을 방지해야 한다며 평화를 해칠 수 있는 그 어떤 움직임에도 반대한다는 공식 입장을 내놓았습니다. 쿠바의 브루노 로드리게스 파릴라 외무장관은 SNS를 통해 베네수엘라 정부에 대한 지지를 표하며 미국의 봉쇄가 국제법 위반임을 지적했습니다. 러시아 외무부 또한 베네수엘라를 둘러싼 갈등이 서방 전체에 예측할 수 없는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엄중히 경고했습니다. 이러한 국제적 긴장 속에서 베네수엘라는 12월 17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 공식 공문을 보내 미국을 해적 행위 혐의로 고발했습니다.
베네수엘라 정부는 미군 부대가 공해상에서 민간 선박을 강제로 점거하고 선원들을 납치하여 석유를 불법 탈취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들은 압수된 석유가 국제법을 완벽하게 준수하며 이루어진 지극히 정상적이고 합법적인 상업 활동의 일부였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반 힐 베네수엘라 외무장관은 유엔 안보리 의장에게 보낸 서한에서 이번 사건이 미국의 일방적이고 비합법적인 강압 정책의 산물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그는 이번 유조선 납포가 단순한 일회성 사고가 아니라 미국의 장기적인 적대 정책이 구체적으로 실행된 결과라고 덧붙였습니다. 베네수엘라는 미국에 대해 억류된 선원들의 즉각적인 석방과 압수된 석유의 반환, 그리고 모든 상업 간섭의 중단을 강력히 요구했습니다. 또한 유엔 안보리가 미국의 이러한 행동을 공개적으로 규탄하고 해상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실질적인 예방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베네수엘라는 특히 베네수엘라의 석유 거래에 대해 군사적 행동을 허용하는 그 어떤 유엔 결의안도 존재하지 않음을 확인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실제로 지난주 유조선 압수 이후 미국이 마두로 대통령의 친인척과 운송회사에 추가 제재를 가하면서 양측의 대립은 최고조에 달했습니다. 경제적 측면에서 미국의 강력한 제재는 세계 최대 석유 매장국인 베네수엘라의 원유 수출을 급감시키며 경제적 난관을 더욱 심화시키고 있습니다. 워싱턴은 지난 12월 11일 마두로 대통령의 친인척과 석유 운송회사들을 겨냥한 새로운 제재를 발표하며 압박의 강도를 더욱 높였습니다. 이러한 경제적 압박의 결과로 베네수엘라의 원유 수출량은 최근 들어 눈에 띄게 급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문가들은 트럼프 1기부터 시작되어 2기까지 확장된 미국의 제재가 베네수엘라 경제를 고사시키고 있다고 분석합니다. 세계 최대의 석유 매장량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베네수엘라는 유례없는 경제적 위기를 겪으며 매우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해상 봉쇄 조치가 발표된 12월 17일 오후 국제 유가는 즉각적으로 1.5% 상승하며 시장에 민감한 반응을 보여주었습니다. 이번 조치는 지정학적 긴장을 고조시키는 동시에 수요 위축을 우려하던 에너지 시장에 새로운 변수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에너지 전문가 앤디 리포는 미국이 전면적인 금수 조치를 시행할 경우 하루 최대 90만 배럴의 공급이 사라질 수 있다고 경고합니다. 이로 인해 국제 유가는 배럴당 약 2달러에서 3달러 정도 추가로 상승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예측입니다. 그러나 현재 글로벌 석유 시장은 하루 약 200만 배럴의 공급 과잉 상태를 보이고 있어 실제 타격은 제한적일 수 있습니다. 풍부한 글로벌 공급량 덕분에 베네수엘라발 공급 차질이 발생하더라도 장기적인 가격 폭등으로 이어질 가능성은 낮게 평가됩니다. 실제로 투자자들은 지정학적 위험보다는 전 세계적인 석유 공급 과잉과 수요 둔화 문제에 더 큰 우려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최근 미국의 서부 텍사스산 원유 가격은 시장의 이러한 심리를 반영하며 4년 만에 최저 수준까지 떨어지기도 했습니다. 브렌트유 역시 수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하며 향후 유가 흐름에 대한 투자자들의 신중하고 보수적인 태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 시장의 시선은 베네수엘라의 가장 큰 고객이자 핵심 파트너인 중국의 반응에 쏠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중국은 그동안 베네수엘라로부터 막대한 양의 원유를 할인된 가격에 구매하며 경제적 실리를 챙겨온 주요 구매국입니다. 베이징 당국이 미국의 일방적인 제재를 준수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는 점은 이번 봉쇄의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게 만듭니다. 에너지 분석 그룹에 따르면 실제 제재 명단에 오른 선박들만 타격할 경우 영향권에 드는 물량은 하루 30만 배럴 수준에 불과합니다. 만약 중국이 우회 경로를 통해 계속 석유를 구매한다면 유가 상승 효과는 일시적인 현상에 그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미국의 이번 해상 봉쇄는 단기적으로는 시장을 흔들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공급 과잉이라는 큰 흐름을 바꾸기 어려울 것입니다. 그러나 이번 사태는 양국 간의 해묵은 갈등을 심화시키고 지역 안보와 국제 무역 질서에 큰 위협이 되고 있다는 사실만은 분명해 보입니다.